자, 봅시다. 첫째 항이 60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TN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때 TN이 너를 갖다가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T19보단 T20이 크고요. T20이랑 T21이 똑같대요. 자, 봐봐요. 만약에 지금 첫째 항이 양수 60인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가 된다 하면은 이 AN은 항상 양수가 돼서 이 TN도 그냥 절대값이 없는 요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이 나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왜? 이런 경우에는 T20이랑 T21이랑 똑같으려면은 A21이 0 돼야 되는데 결국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직관적으로도 공차가 음수긴 할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아무튼 공차가 음수인 거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차가 음수가 된다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친구를 SN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볼게요. 자, 공차가 음수가 된다면은 잘 봐봐. 어떤 그 A1, A2 요런 식으로 쭉 있어서 이 AN에서 양수랑 음수가 그 바뀌는 지점이 있다 해보자. 자, 요런 식으로 이 너에서 너로 넘어갈 때 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순간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너부터 너까지 더한 SM만 봤을 때 이 양수들을 싹 다 더한 너가 바로 최대가 될 거고요. 이때부터는 항들이 음수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 SN이 점점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뭐 요런 느낌으로 흘러갈 텐데 자, T19보단 T20이 크고요. T20이랑 T21이 똑같대.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 지금 이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경계라고 내가 잡았는데 사실 너가 정확하게 양수고 너가 정확하게 음수가 되는 경우 말고 사실 요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 너가 양수고 너가 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K번장에서 너의 값이 정확하게 0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 된다고. 그럼 어때요? 일단은 이 SK까지 더한 게 최대가 맞긴 해. 근데 어차피 너는 0이니까 더해봤자 그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요. 너 전에 항도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고요. 결국에 너까지가 마지막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너부터 너까지의 합인 SAK 플러스 1이 최대가 되는 게 맞지만 너는 0이라서 얘까지 더해줘봤자 SK도 사실은 너랑 똑같은 값이라서 둘 다 최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는 너무 자명하게도 너를 갖다가 경계로 이 오른쪽까지는 어때요? 계속해서 음수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후부터는 그 SN이 점점점 감소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에 T19보단 T20이 커야 되고요. T20이랑 T21이 똑같으려면은 이 0 되는 K 값이 몇이 돼야겠어요? 바로 20이 돼야겠죠. 아니. 이 0 되는 값이 21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A21이 딱 0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 음수로서 쭉 나오고 딱 너는 0이고 너까지 우다다다다 더한 게 최대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뭐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경우랑 첫째 항은 다르지만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1이 20이고 A2가 19고 요런 식으로 쭉 간다 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는 A20은 1 되고요. A21은 0 되고 A22부터는 이제 음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결국에 항들이 요렇게 제시가 된다면은 물론 너네들 갖다가 쭉 더하고 절대값을 씌우겠지만 어때요? 이 T19보다는 T20이 큰 게 맞아. 왜? 너 양수니까. 근데 T20이랑 T21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22번째 항부터는 이제 음수로서 나열이 되니까 이 항의 값이 22가 포함되는 순간부터는 이 전항이 다음 항보다 커지는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서 너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헉, 자, 최소값은 이제 얼추 파악을 해본 것 같은데 최대값은 대체 무슨 얘기인가? 뭐 요런 생각이 들죠? 자, 봐봐요. 결국에 뭐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아무튼 간에 너부터 너까지 21번째까지 쭉쭉쭉 더하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양수들이 쌓여서 더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너부터 이제 음수들을 갖다가 계속 더하게 되면은 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값이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다시 그 0 되는 순간 요 안에 값이 0 되는 순간도 찾아오고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됐다가 다시 음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요게 성립하지 않는 순간도 오겠다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런 느낌이야. 이 예시는 이제 지울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21번째 항이 0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일단 싹 다 양수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너는 정확하게 이 21번째 항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대칭성에 의해서 자, 너부터 너까지 항의 수 몇 개야? 20개죠? 그럼 바로 너 다음으로 오는 항 20개. 그러면은 22번째 항부터 41번째 항까지겠죠? 너부터 너까지 쭉 더하는 것도 정확하게 음수일 텐데 너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너를 쫙 더한 거랑 너를 쫙 더한 게 합산해 보면은 0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tn의 입장에서는요. 이 tn의 입장에서는 n 값이 21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너랑 같아서 요 순간은 이제 증가라 볼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계속해서 점점점 커지는 양상을 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 tn은요. n은 22부터 tn 값이 슬슬 감소할 거예요. 그러다가 n 값이 41일 때 즉 t41이 정확히 0 될 거예요. 왜? 첫 번째 항부터 41번째 항까지 더하면 0 될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n 값이 42일 때부터는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다시금 음수로서 점점점 쌓일 거니까 n 값이 42일 때부터는 다시 증가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 그럼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전 항이 다음 항보다 큰 거, 즉 그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우리 보고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랑 너가 최대고 n값이 22일 때부터 감소니까 t21이 t22보다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결국에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2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t41이 0 되고
이제 n이 42일 때부터 tn이 증가하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그 n의 최대값은요. 언제예요? t42, t41보다 크다. 너까지는 만족하는 거고 t41이 t42보다 크다. 요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너부터는 다시 모순이 되겠죠? 이런 거 좀 애매한 그 지점에서는 직접 대입해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요 식을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은 n값이 40일 때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우리가 61로서 잡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이 해설을 들으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문제를 풀면서 결국에는 어떤 식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조한 이유는 이 의미를 갖다가 파악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좀 등차 수열을 보는 직관성이 늘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너까지 해본 거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직관력이 쌓였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수식을 섞어서 오히려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식을 진행할 때도 일단은 공차가 음수인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한 그 시점부터 한번 문제를 다시금 풀어볼게요. 이거 다 지우고. 자, 두 번째 풀이도 가봅시다. 자, A는요, 결국에 첫째 항이 60이니까 60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Sn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계산해 보시면은 120 더하기 n-1의 d 나누기 2 곱하기 n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어떤 일종의 얘를 2차 함수처럼 볼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결국에 너를 문자라고 생각하면은 이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떤 일종의 1차 함수로 볼 수 있거든요. 1차 함수지만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거야. 자, 유사한 느낌으로 이 SN도요. 2차 함수지만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된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너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좀 n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너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자, 2분의 dn 더하기 120-d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 sn은요 2분의 d 곱하기 n제곱 더하기 60-2분의 d의 n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sn을 갖다가 이렇게 이차함수로 표현할 때 특징은 바로 뭐다? 상수항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차가 음수긴 해야 돼. 그럼 너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면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함수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y축과 x축 대신에 n축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결국에 SN만 놓고 보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재. 그러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결국에 이렇게 절대값까지 씌워주면 너가 바로 y는 tn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t19보다 t20이 크대요. 그리고 t20이랑 t21이 같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결국에 이차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거면은, 자, 지금처럼 이차함수라고 생각할 거면은 뭐가 되게 중요해? 대칭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대칭축을 경계로 대칭축을 경계로 어때? 여기가 n값이 20이고요. 여기가 n값이 21이고 여기에 n값이 19인 지점이 있으면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대칭축이 여기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때?
이 축의 위치가 바로 20과 21의 사이인 20.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축의 위치가 20.5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D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축의 위치 구해보자. 자, 축의 위치 한번 구해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20.5니까 2분의 41이 돼야 돼요. 약분 하면은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자, 여기서 x자로 곱해주시면은 120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41d가 되고요. 넘기고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은 D값이 마이너스 3으로 이쁘게 나오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좋아. 이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D값이 마이너스 3이란 거를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에 뭐야? 어떤 그 감소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 n값의 최대랑 최소를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은요. 자, 여기가 n값이 21이고 여기가 t21이고요. 여기에 t22가 있겠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 최소값은 21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에 너의 가능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n값이 몇이 나오는가 요거를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d값이 마이너스 3인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단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sn이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이거 식이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너를 2분의 마이너스 3n으로 묶어볼게. 그러면은 n 마이너스 21. 이게 맞나? 잠시만요. 이게 맞나? 엄청 바보네, 엄청 바보네. 죄송해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60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23n 이렇게 써야겠죠? 미안해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n으로 묶어주시면은 n 마이너스 4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에 n 값이 정확하게 41 된다는 거고, 여기가 41이면은 여기에 t40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은 40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를 듣고 나서 뭐야 이게 훨씬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요 두 가지 방식이 결국에는 모두 다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생각의 방향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잘 풀 수가 있었지만,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꼭 다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